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와, 이렇게 적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왔더라고요. 어제 단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요. 단 7,200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000명 아니고요. 500명 아니고요. 단 10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이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다 이렇게 살짝 지금 범프가 있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가지고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23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1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사무실을 폐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폐쇄를 하면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무실을 뭐 어느 정도는 열어두겠지만 그래도 많이 예전처럼은 그렇게 많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해가지고 이런 재택근무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증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뉴욕의 이 증오 범죄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70%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증오범죄는 굉장히 늘었지만 이 아시아 증오범죄는 좀 줄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아시아 증오범죄는 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증오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밖에 돌아다니실 때는 이렇게 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보이면은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브라질에서는 2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공공 비상 사태를 종료를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한 것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브라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공 비상 사태를 종료를 선언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는 22일 이제 곧이죠. 이제 곧 브라질의 이 삼바 있지 않습니까? 이 삼바 축제를 그러니까 이 카니발 축제를 이제 22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페스티벌 중에 하나죠. 브라질의 요 축제, 요 카니발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브라질에 산다면 놀러 갔었을 텐데 제가 브라질에 안 사는 이유로, 그리고 브라질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브라질 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도 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도시들이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제도 망하고 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잡히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SNS 기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이런 이용자들을 위치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산당답고요. 어쨌든 중국은 이런 개인정보 뭐 프라이버시 같은 거 개나 줘버려 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뭐 잘못된 얘기도 못하고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를 해가지고 뭐 짜증내는 말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를 해가지고 이런 루머를 퍼뜨린다고 하면은 위치를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한다라는 그런 중국 사람들, 그 흰색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마구
조패더라고요. 그냥 막 엄청나게 집단 폭행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반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SNS에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그리고 또 러시아까지 이런 공산당의 체제가 예전부터 많이 스며든 이런 나라들은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계속 침공하려고 공격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크레인의 자유를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결사항전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하고 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금 본다고 하면은 벌써 54일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요. 와, 54일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크레인에서 빠져나온 난민들만 지금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난민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을 했을 때 유엔에서 대략 한 난민 400만 명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서 난민들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5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난민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나토에서는 이 전쟁, 이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더욱더 고립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러시아를 엄청나게 제재를 더욱더 더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고립을 시켜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제발 좀 러시아는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빨리 이 푸틴이 축출이 되든지 누가 암살을 하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모스크바 안에서 실직자가 20만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제재가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경제는 계속 무너질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쉘 기업 있지 않습니까? 쉘 기업, 유럽에 있는 이 쉘 기업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49%를 섞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원유를 51%를 섞어가지고 이것은 러시아산 원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꼼수로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굉장히 많이 싸졌으니까 반덤핑으로 계속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조금 안 먹혀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더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 경제는 언젠가는 폭삭 망하지 않을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제재를 한다면은 말이죠. 폭삭 망하게 계속 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원유에 대한 제재도 좀 더 더욱더 강화를 해가지고 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런 러시아산 원유 절대로 수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지금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전 그리고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런 에너지 독립 투자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하는 거 빨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의사 1100명이나
유크레인에 도와주러 가겠다라고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독일 의사들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또다시 최후 통첩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너네들한테 몇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빠져나오라. 지금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업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업지대에 유크레인 군인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가지고 결사항전으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해요. 그런데 유크레인 군들은 우리들은 그거 거부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우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요번 주 안에 어쩌면은 유크레인 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사망하고 전멸하고 아마도 이 마리오폴은 정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함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리오폴에서 유크레인군이 결사항전으로 잘 싸워준 덕택에 러시아군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계획이 모두 다 뒤틀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리오폴에서 이렇게 유크레인군이 잘 버텨준 것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역사에 좀 많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리비우에 대한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스크바 함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스크바 기함이 유크레인군의 미사일에 의해 가지고 침몰이 된 이후로 러시아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도시들에 말이죠. 그러면서 뭐 키이우나 뭐 하르키우, 뭐 리비우 이런 데다가 어마무시하게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인가 봐요. 최근에 이 리비우에 포격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미사일이 어마무시하게 또 떨어지면서 7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비극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비극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유크레인군이 빨리 좀 잘 이겨가지고 러시아군 다시는 이런 전쟁 일으키지 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인프라 건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건설을 엄청나게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쓰이는 철제나 그리고 재료들은 전부 다 미국제로 써야 한다 라고 권고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인프라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뭐 중국산을 쓴다거나 다른 나라 제품을 쓰면은 요게 이제 미국 경제가 부흥하는 게 그게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는 무조건 미국 제품만 써가지고 인프라 공사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 4일째 근무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4일째 근무를 하면서 임금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 5일째랑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주 4일째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타격을 입기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기업들,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엑소덕스 있지 않습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행렬이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사를 이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텍사스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집안에 집 주인이 있었다고 해요. 집 주인이 테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집에는 집 곳곳에 굉장히 많은 CCTV, 엄청나게 많은 CCTV를 깔아두고, 그리고 불도 굉장히 환하게 켜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에서 5명의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 집주인은 이렇게 집안의 거실에서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너무 세게 짖어가지고 이렇게 CCTV 녹화하는 것을 봤다고요. 녹화하는 것을 보니까 이 거라지에서 도둑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4명에서 5명이 복면을 쓴 상태로 말이죠. 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바로 이제 자신의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911에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911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지금 도둑이 들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하면서 빨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이 도둑들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바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총을 들이밀면서 집을 수색을 했는데 도둑놈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간 상태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집주인은 엄청나게 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집안에 자기 혼자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있었는데 도둑이, 복면을 쓴 도둑이 4-5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CCTV로 다 보이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떨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더욱더 많은 CCTV 카메라를 늘릴 것이면서 이 라이트들도 더 많이 늘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집주인은 총 같은 것들도 이제 더 구비를 해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도둑들이 집안에 들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도둑들은 미국에서는 이제 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을 들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집안들마다 이런 셀프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산탄총 같은 거, 뭐 곤총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도둑들 정신 좀 차리고 요런 도둑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타아나, 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산타아나에서 탈옥수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수요일에 어느 한 명이 이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한참 동안 못 잡혔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탈옥범은 자신의 엄마를 죽인 아주 흉악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탈옥수 잘 잡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60번 프리웨이 포모나 지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교통사고가 크게 있어가지고 차가 여러 대가 이렇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부딪히면서 불이 났다고 해요.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2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2주간 이 라스베가스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잘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주 동안 관람객 20만 명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콘서트 할 때마다 5만 명씩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콘서트 모두 다 매진을 했다고 해요. 콘서트를 총 4번을 했다고 하는데 2주에 걸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네바다 상원도 나와가지고 너무나 고맙다. 이 BTS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티켓도 모두 매진이 됐으니까 너무나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BTS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의 경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2주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베가스에 몰리면서 어마무시하게 경제가 활성이 됐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방탄소년단 대단하고요. 저도 라스베가스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와, 아미들이 여기저기에 깔렸더라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한인타운에 이렇게 또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와, 장난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무슨 책자를 들고 방탄소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한인 그 타운에 모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인 식당들이 모두 다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쨌든 방탄소년단 자랑스럽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100여 명이나 되는 이런 학생들이랑 그리고 이 선생님들, 거기 학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희귀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학교 근처에 우라늄을 검수를 하는 이런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방사능 누출이 됐는지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 100여 명이나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남아공 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홍수가 어마무시하게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수가 계속 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440여 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는 6,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자연재해도 항상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하락세로 또 출발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S&P 500도 마이너스 0.4%,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긴축 통화 정책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계속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테크 섹터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요 테크 섹터에서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괜찮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12% 정도만 감소를 했다. 다른 은행들보다는 훨씬 좋았다 라고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또 살짝 또 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아 가지고 이 미국 주식시장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는 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2%로 하향 조정을 한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봉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급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경제 성장률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15%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1년 안에 15%지 2년으로 본다고 하면은 2년 안에 미국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은 35%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나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좀 나쁘게 흘러갈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쓸 돈이 계속 없어져 가지고 구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구독 서비스를 계속해가지고 캔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벌리는 건 뭐 그대로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 취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를 하면서 어제 일론 머스크는 좀 의미심장한 이런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러브 미 텐더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날렸는데, 사람들이 이 러브 미 텐더라는 이 트윗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트위터 주주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할 의사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트위터가 또 1인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트위터 의사회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위터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천연가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천연가스는 13년 만에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이 가스를 수입을 하는 대신에 미국산 가스를 수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